안녕하세요. 오늘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심극한 정리를 얘기하는 절을 공부하네요. 여기에서 주요 용어는 엑스바의 표집분포, 그 다음에 표준 오차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표집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표집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표본을 얻습니다. 이 표본에서 계산하는 X바, S제곱 혹은 S,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통계량이거든요. 표본에서 계산하는 거. 그런 통계량들이 분포를 가져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통계량 값이 표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뽑는 표본은 딱 한 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표본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X바는 내가 계산하는 X바하고 다른 사람이 표본을 뽑아서 얻는 X바하고는 달라요. X바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값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한 값들의 분포가 생기는 거죠. 그걸 표집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예를 갖다가 책에는 없는데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아래와 같이 5개의 숫자가 적힌 구슬이 있는 모집단을 생각하자. 굉장히 조그만 모집단이네요. 그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모집단이라는 건 엄청 큰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집단에 5개의 구슬로만 구성이 된 그런 모집단이에요. 거기에 번호가 1번에서 5번까지 적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모집단.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야지 모든 가능한 표본,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표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모집단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이제 모집단에 대한 분포는 이 모집단에서 구슬들이 끄집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구슬은 뽑힐 가능성이 전부 다 5분의 1씩 주어지죠. 그래서 1번 구슬도 가능성이 5분의 1, 2번 구슬도 가능성이 5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에서 5번까지가 뽑힐 가능성이 전부 다 5분의 1씩 되는 그런 모집단이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균등한 분포가 되는 거죠. 그 x의 가능한 값은 여기에서 1번서부터 5번까지 가능성이 전부 다 확률이 5분의 1씩 주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균등분포라고 그러죠. 높이가 똑같은 거, 그런 거를.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집단이 이때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표준편차겠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중심 위치가 3이죠. 그리고 이제 커짐 정도가 어느 정도 1도 안 되겠네요. 자, 이제 한번 보죠. 표준편차는 1보다는 좀 크네요. 뮤는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이니까 1 곱하기 5분의 1, 2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1 해서 이제 가운데 3 값이 될 거고요. 무게중심값. 시그마 제곱은 이 3을 빼가지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한 거죠. 5분의 1. 여기 편차 제곱에서 5분의 1, 편차 제곱에서 5분의 1. 간편셈 안 썼어요. 왜? 중심 위치가 평균이 정수로 딱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더 간단한 공식이죠. 그래서 구하니까 이게 2가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2라서 1.41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은 3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2 값이네요. 1.414.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 2인 랜덤 표본을 복원 추출로 뽑으려고 한다. 복원 추출이 뭔지 아시죠? 예, 하나를 끄집어내고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은 항상 1, 2, 3, 4, 5로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원상태로 복구하면서 뽑는 표본 추출. 실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표본 추출할 때는 거의 다 비복원인데 이거는 복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모든 가능한 표본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뽑힐 수 있는 표본이 뭔가 모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단한 모집단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표본들이 가능하냐면 1번 복원이니까 똑같은 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두 개가 뽑힌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 이렇게 뽑히는 경우, 세 번째는 1, 3, 1, 4, 1, 5. 그 다음에 이제 5까지 있으니까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처음에가 두 번 2가 뽑히고 그 다음에 1이 뽑히는 경우, 그 다음에 2, 3, 2, 4, 2, 5. 그 다음 그 세 번째 거가 세 번째 구슬이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뽑히는 거, 그 다음에 3, 2가 뽑히고 3, 3, 3, 4, 3, 5. 그 다음에 4가 먼저 뽑히고 1이 나중에 뽑히고 4, 2, 4, 3, 4, 4, 4, 5. 그 다음에 5가 먼저 뽑히고 1이 나중에 뽑히는 5, 1, 5, 2, 5, 3, 5, 4, 5, 5. 이외에는 가능한 표본이 없죠. 그래서 총 25가지 가능한 표본들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이 표본을 한번 뽑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만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모든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25가지니까 뽑힐 가능성은 전부 다 첫 번째 값이 뽑힐 가능성이 5분의 1, 두 번째 값이 뽑힐 가능성이 5분의 1, 그러니까 25분의 1씩 되겠죠, 확률이. 그래서 모든 표본이 뽑힐 가능성은 전부 다 25분의 1.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우리 책에 앞에 본 것처럼 X바를 우리가 X바의 분포에 관심이 있으니까 X바 값들이 표본에 따라서 어떻게 값들이 계산이 되는가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본에서는 1, 1이 나왔으니까 X바가 1 평균이, 두 번째 표본에서는 1, 2가 나왔으니까 X바가 1.5 이렇게 나오죠. 1 더하기 2 나누기 2 그렇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1, 3이니까 평균은 1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 평균들이 각 표본에 따라서 값들이 다 다양하게 나와요. 그죠? 모두 다르진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값이 되죠. 1도 나오고 1.5도 나오고 2도 나오고 2.5, 3, 3.5도 나오고 그 다음에 4도 나오고 4.5도 나오고 여기 5도 나오고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X바 값은 가능한 값이 1, 1.5, 2, 2.5, 3, 3.5, 4, 4.5, 5가 가능하고요. 그것의 확률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바의 확률들은 뭐냐면 1은 여기 한 군데만 나오니까 25분의 1. 그 다음에 1.5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두 군데서 나오죠. 그러니까 25분의 2. 2는 몇 군데서 나와요? 여기 하나, 둘, 여기 세 군데. 세 군데에서 2가 나오죠. 그러니까 25분의 3. 그 다음에 2.5는 몇 군데서 나와요? 여기 2.5, 여기 2.5, 둘, 셋, 그 다음에 네 군데네요. 그러니까 25.4, 25분의 4. 그 다음에 3은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여기 5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25분의 5. 여러분들이 보면 25분의 1, 2, 3, 4, 5 점점 증가하네요. 근데 이제 3.5는 어떻게 되냐면 3.5는
여기 한 군데, 하나, 여기 둘, 셋, 넷. 네 군데만 되죠? 줄어들어요. 25분의 4. 그 다음에 4는 여기에 4가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줄어들죠? 25분의 3. 4.5는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25분의 2. 5는 한 군데. 25분의 1. 여기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확률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혹시 우리가 하나라도 빼먹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걸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죠? 1이 돼야 되죠. 자,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인데요.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여기는 X바를 가지고 그려보면 여기 똑같이 1, 2, 3, 4, 5 1, 2, 3, 4, 5가 그려지고 여기 확률들이 여기는 P, X바 X바의 확률을 그려보면 25분의 1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25분의 5까지 여기가 25분의 1, 2, 3, 4, 5 여기가 25분의 5까지 그러면 25분의 1, 25분의 2, 25분의 3, 25분의 4 잘못 그렸네요. 그죠? 여기 요 값이 아닌데 그죠? 여기에 1부터 시작해서 1.5, 2.5, 3.5, 4.5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여기 25분의 1, 25분의 2, 25분의 3, 25분의 4, 25분의 5, 25분의 4, 25분의 3, 25분의 2, 25분의 1 이런 분포가 돼요. 여기 모집단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고요. 모집단의 분포 그 다음에 이거는 표집 분포 무슨 표집 분포냐? X바의 표집 분포예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모집단의 분포하고는 다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언덕배기 모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덕배기까지는 안 가고 이게 삼각형 모양의 분포가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자, 요거의 평균은 이 X바 구한 것에 평균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뮤 X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뮤의 밑에가 X바. 아무것도 안 쓴 거는 X의 뮤인데 이렇게 X바의 뮤는 X의 뮤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X바를 써주거나 혹은 우리가 expectation으로 쓰면 이렇게 expectation X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더 모양이 더 좋네요. 자, 그거는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가능한 값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서 구하죠. 그래서 1 곱하기 25분의 1, 1.5 곱하기 25분의 2, 2 곱하기 25분의 3, 2.5 곱하기 25분의 4, 3 곱하기 25분의 5, 3.5 곱하기 25분의 4, 4 곱하기 25분의 3, 4.5 곱하기 25분의 2, 5 곱하기 25분의 1를 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 값이 3이 돼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요. 이게 항상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이 표본 평균의 expectation하고는 항상 똑같습니다. 요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라도. 자, 이번에는 분산.
x바의 분산을 계산했어요. 이것도 역시 분산에다가 밑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x에 대한 거고 이렇게 x바에 대한 건 써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편차 제곱 1에서 평균 3을 빼서 제곱을 한 거 곱하기 25분의 1.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에서 3을 뺀 제곱을 25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이번에는 1이 나옵니다. 1이. 자, 1은 앞에서 구했던 시그마 제곱하고는 어때요? 이곳의 반틈이죠? 이걸 2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항상 이거는 모집단의 분산에서 여기 표본수 n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은 n가 2죠? 이게 2짜리라서 이게 2분의 시그마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바의 제곱은 x바의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거예요. 이건 두 개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 값은 굉장히 작아지겠죠? 굉장히 작아져요. 자, 이번에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1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루트 시켜도 1이 되고요. 요거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항상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루트 시킨 거니까 이거는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항상 그게 성립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표집 분포는 모집단 분포하고는 다르게 이게 모집단 분포죠. 여기가 모집단 분포는 이렇게 동등하게 균일 분포였는데 요게 이제 그래도 정규 분포에 좀 가깝게 가는 삼각형 분포죠. 그죠? 이건 표본이 작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의 분포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모집단의 분포하고 표집 분포가 x바의 표집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x바의 평균, x바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 들은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 중심 위치, expectation.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요. x바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가 되고 x바의 표준 편차는 x바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요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x바의 분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x바의 분포는 자, 정리 7.1에 나와 있네요. 모집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평균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그러니까 정규 분포인 경우 생각하는 거예요. 자, 크기 n의 랜덤 표본에서 표본 평균 x바는 x바의 표준 분포는 정규 분포이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x바의 분포도 정규 분포다. 그 다음에 x바의 평균은 뮤고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이 두 번째 성질은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항상 우리가 보건 추출을 할 때 통용되는 그때는 항상 따르는 그런 법칙이에요. x바의 평균은 항상 모집단 평균하고 똑같고요.
x바의 표준 편차는 항상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분포에 관계없이. 그런데 이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하면 x바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얘기죠. 자, 예제 10번을 해볼게요. x와 x바에 대한 확률. x는 모집단 얘기고요. x바는 표본 평균 얘기고요. x를 연못에서 랜덤으로 잡은 송어의 길이라 하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죠? 자, x는 평균이 25.5cm고요. 표준 편차는 3.5cm를 갖는 정규 분포라고 하자. 자, 그러면 랜덤으로 잡은 송어의 길이가 송어 한 마리의 길이가 20cm에서 30cm에 놓일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랜덤으로 잡은 송어 길이 하나가,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하고 하나니까 모집단의 분포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20에서 30 사이에 놓일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예요? 이거죠. x가 이거는 그 한 마리가 20에서 30cm 사이에 놓일 확률. 이 꼴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정규 분포 경우는 상관없다. 여러분들 들었죠? 자, 그럴 때 이거는 평균이 25.5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니까 x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인 경우에 확률 구하는 거는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자, 이거는 먼저 1번이 표준화 작업. 어떻게 해요? x에서 평균 빼고 평균이 25.5,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5. 이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g가 되고, 그러면은 이 20하고 30은 그대로 두면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등호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변환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3.5로 나눠주고 30도 똑같이 25.5 빼고 3.5로 나눠주고 이렇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g가 되고요. 표준정규 분포가 되고, 여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왼쪽은 마이너스 값이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값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57이 되고, 이거는 플러스 1.29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 표를 그려가지고 그림을 먼저 그리고 표를 갖고 구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g 분포, 여기에는 우리가 3개까지 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거는 마이너스 1.57, 여기가 마이너스 1.57, 그 다음에 플러스 1.29 까지 요 영역이에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1.29 이하의 확률에서 마이너스 1.57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g가 1.57, 1.29. 여기 이 꼴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 1.57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수표 찾고 수표 찾고. 그래서 수표 찾으면 이게 0.9979, 그 다음에 이거는 0.00, 잘못했네요. 또 엉터리를 썼네. 자, 이거는 0. 이거는 9015. 그 다음에 0.0582. 여기죠? 여기. 이걸로 해서 계산을 하면, 그러면 0.8433. 84.33%예요. 꽤 크죠? 영역이. 자, 이번에는 이제 5마리를 생각하네요. 5마리 송어 길이의 평균을 생각해요. x바. 자,
X바 값이 20에서 30 사이에 놓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번에는 X바, N우가 5마리 했을 때 우리가 X바가 20에서 30 사이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 아까는 X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X바에 대한 얘기. 그죠? N우가 5일 때.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X바는 뮤 X바가 뮤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뮤하고 똑같아서 25.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바는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니까 시그마가 3.5고요. 이거를 루트 5로 나눈 거죠. N우가 5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값이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얼마냐? 이거는 1.57이래요. 1.57. 책에서 계산한 거 제가 그냥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알고 여기 X바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이걸 활용을 해서 그런 정규분포다. 모집단인 정규분포니까 X바도 정규분포다. 그러니까 이 X바가 정규분포니까 확률 구하는 거는 우리가 또 표준화 시켜서 그냥 구하면 되겠죠? 표준화. 자, 우리 안 해본 거죠, 여러분들? 자, X바도 이런 정규분포. 이게 정규분포니까 정규분포의 확률은 항상 표준화해 갖고 하는 거다. 표준화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요. 뭐에? 이 변수에. 그죠? 이 변수에. 자, X바를 표준화하는 거 잘 보세요. X바를 이게 이제 정규분포니까 이걸 표준화해야 돼요. 자, X바를 표준화하는 거는 X바의 평균을 빼고 요거. 그러니까는 25.5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분모는 X바의 표준 편차. 요걸 넣어야 돼요. 그냥 시그마로 하면 안 돼요. X바의 표준 편차. 요걸 써야 돼요.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3.5를 썼는데 여기는 1.57을 쓰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20도 25.5 빼고 여기에 1.57로 나누고 30도 25.5로 빼고 1.57로 나누고 여기서 중요한 건 1.57로 나눈다는 거예요. 요게 전부 다 분모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앞에서는 전부 다 3.5로 나눈 거죠. 3.5로. 여기 3.5로 여기 3.5로 나눈 건데 여기는 1.57로 나누셔야 돼요. 1.57로. 그렇게 하면 요거는 똑같이 가운데는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한 거 보면 여기 계산했네요. 여기 마이너스 3.49 훨씬 더 절대치가 커지죠. 왜냐하면 분모가 작으니까. 여기는 2.86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확률이 0, 1, 2, 3, 1, 2, 3 에서 마이너스 3.49니까 요것도 더 초과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3.49 에서 2.86 2.86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죠? 굉장히 확률이 크겠어요. 확률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자, 그거는 2.86 이하의 확률에서 마이너스 3.49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수식으로 만약 쓰면 이게 2.86 이하의 확률에서 빼기 마이너스 3.49 마이너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책에서 찾으면 이거는 거의 1에 가까운 9979가 되고요. 여기 책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이거는 0.0002
그래서 이거는 0.9977 엄청 큰 값이 되죠. 거의 1에 가까운 값. 거의 1에 가까운 값. 아까는 84% 정도였는데 지금은 99.77% 거의 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분모가 작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똑같은 구간의 확률이 엄청 커져 버리는 거죠. 자, A와 B의 결과를 보면 정말 확률이 정말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X바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보다 이 분모가 나누어지는 이 분모가 굉장히 작다. 따라서 지변환 값들의 절대치가 이렇게 아까는 여기에 형태가 마이너스 1.57에서 1.29가 됐는데 여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3.49에서 2.86이거든요. 굉장히 틀려졌죠. 값들이 절대치가 커졌죠. 그래서 더 큰 구간의 면적이 되니까 확률이 엄청 커졌다. 이제 그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45쪽의 책에도 그래프 그려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 X의 모집단의 확률 분포 하고 그다음에 X바의 확률 분포. X바는 더 이제 좁hit하게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똑같은 구간으로 자르면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죠. 자, 끝으로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는 거를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스탠다드 에러.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계량, 그러니까 X바 같은 거 그런 것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량들의 표준 편차. 이거를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오차라는 용어를 쓰냐면 우리가 앞에는 편차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편차라는 거는 어떤 중심값, 이 가운데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값들이, X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게 편차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 얼마나 한쪽 편으로 가 있냐,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거는 X에 대한 분포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X바에 대한 얘기거든요. X바에 대한 얘기. X바에 대한 얘기는 X바를 뭐 때문에 계산하냐면 모집단의 평균 뮤를 알려고 계산하는 거예요. 뮤가 얼마나 되나 이거를 알려고 우리가 표본에서 그걸 가장 잘 얘기해주는 X바를 계산하는 거죠. 똑같이 평균 얘기죠. X바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X바 값이 이렇게 여기로 나왔다. X바 값이 이렇게 요 값으로 나왔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뮤 값을 알려고 하는데 X바 값이 조금 다른 값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라. 우리가 뮤를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X바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차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X바의 분포에서의 이 값들, 이 차이들은 편차 대신 오차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통계량, 이런 X바 같은 거, 우리가 이제 S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S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시그마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그마하고 여기에 다른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 대신에 오차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X바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요 값을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같이 쓰면 돼요. X바의 표준 편차. 똑같은 말이 X바의 표준 오차. 왜냐하면 그 차이는 오차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은 하고요. 다음 시간에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